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2차 곡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쌍곡선과 직선, 그리고 이제 접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쌍곡선을 배우기 전에 잠깐 모든 2차 곡선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이라든가 타원에서 자, 2차 곡선하고의 위치 관계,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잠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배웠던 교재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은 접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접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A4 용지 같은 데다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러분 이 위치 관계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말 나왔었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과 그 다음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든, 그쵸? 우리가 배웠던 모든 함수들과 곡선인 거죠. 그들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위치 관계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가 바로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아이를 이제 굳이 만약에 그냥 대수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2차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주로 모든 아이들이 다 ax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cx 더하기 dy 플러스 2 이퀄 0꼴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이제 a가 0이 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 수 있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쪽에다가 쓱 넣어주고 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x값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판별식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고 얘가 1개다. 다르게 말하면 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교점의 개수가 0개다. 이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이 위치 관계를 자,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갖고 판별식을 써도 괜찮지만 앞으로 위치 관계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뭐예요?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를 이동시켜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마시고 자, 접선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 우리가 요 아이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포물선, 그 다음에 뭐예요? 타원, 이걸 갖고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아이는 뭐예요? 포물선이죠. 이랬을 때 이거예요. 이 아이가 이 K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파악을 할 때 일단 기준을 뭐로 잡자? 접할 때를 잡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아이를 그림을 잠깐 그리는 걸로 복습을 해보면 얘는 4px이기 때문에 f가 이제 2,0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얘는 기울기가 1이래요. 기울기가 1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를 잡자 이건 거죠. 그러면 접할 때 K값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K가 여기 있을 건데 이것보다 위에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0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0개. 여기 같은 경우는 교점이 1개. 여기도 당연히 교점이 몇 개가 될 거예요. 1개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자, 왜요? 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몇 개가 되겠구나, 2개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접할 때 1개, 접할 때보다 클 때, 접할 때보다 작을 때를 가지고 나눠주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풀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 뭐였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y는 뭐였습니까? mx 플러스 n분의 p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기울기 값이 뭐로? 1로 정해져 있는 케이스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n분의 p인데 p가 2값이죠. 그럼 x 플러스 2 이게 접선인 거예요. 아, 그러면 k를 나누는 기준이 k가 2보다 클 때, k가 2일 때, k가 2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k가 2보다 크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0개,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k가 2라 그러면 1개, 접한다. k가 2보다 작으면 2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해를 제대로 들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이제 y제곱은 마이너스 4x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가 될 거다? 접할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긴 기하 파트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방향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 거야? f가 될 거죠? 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기울기 값은 모르지만 뭐예요? y 절편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려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랬을 때 여기에 뭐 할 때? 접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떨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접할 때보다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파르다는 건 음수가 가파르다는 건 작다는 얘기인 거죠?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m값, 내가 구한 그 m값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쵸? 그럼 이 경우는 뭐야?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울기 값이 0이면 마찬가지로 교점은 몇 개가 될까요? 1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값을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사이값을 음수일 때 비교하는 겁니다. 사이값을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1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림이 이렇게 가다 느슨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어딘가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뭐인 거야? 교점이 몇 개가 될 거다? 2개가 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나는 음수일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아이고,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자,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양수값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몇 개의 교점을 지나가요? 자, 2개의 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교점이 몇 개가 되겠구나, 2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일단 나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접할 때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자, y는 mx 플러스 뭐다? n분의 p값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이 p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 값 자체가 2가 되려면 m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준이 뭐야? 접할 때였죠. 자, 지금부터 해볼까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뭐야? 교점의 개수가 1개다. 접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m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그쵸? 작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0개. 만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m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뭐 사이라면 0 사이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2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m이 0이 되면 몇 개가 됐어요? 1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m이 뭐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면 다시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5단계에 걸쳐서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판별식을 갖고는 접근하기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 끝났고 이번에는 타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타원에 대해서 자, y는 2x 더하기 k래요. 기울기 값이 여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정해져 있으면서 k값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위치관계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관계를 구하세요라는 거 항상 기준이 뭐다? 접선이 기준이다.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 위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 좀 가파르게 이쪽으로 하나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K값이. 그럼 그것보다 크면 0개, 1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보면 여전히 기준은 뭐다? 접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Y는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이 자 뭐였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m제곱 a제곱 더하기 뭐였다? b제곱.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외우세요. 유도 과정 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울기 값이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써주시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4 하고 a제곱 1이죠. 4 더하기 b제곱이 5예요. 아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k값이 3이었고 이 아이가 k값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자 결국 k가 뭐보다 크면 3보다 크면 0개 k가 뭐이면 3이면 1개 k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면 몇 개? 2개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다시 접하는 거니까 1개가 됐다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면 몇 개가 됩니까? 0개가 됩니다. 라는 걸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그 중에서 타원이 접선을 구하기 가장 편한 문제였었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엇이었죠? 포물선이라든가 타원 같은 경우가 주로 접선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 관계에 대해서 2개일 때랑 1개일 때랑 0개일 때에 다 살펴봤어요. 이해되셨죠? 그때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지우고 자 포물선, 접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도 위치 관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일단 쌍곡선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가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둘게요. 자 마이너스 1은 똑같은 방법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i랑 y는 mx 더하기 n과의 무슨 관계를 알고 싶다? 위치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접근하나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연히 뭘까요? 판별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판별식을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y를 여기다 쓱 어떻게 해줍니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i를 자 a제곱분의 뭐인 거야?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요 y 자리에다가 mx 더하기 n을 넣고 정리를 해주면 그쵸? 이 i를 내가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이 작성이 됩니까?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이다? 2개이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고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0개입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쁘게 정리해서 막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접선인 거죠. 맞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만약에 기울기가 m값으로 정해진 아이에 이 쌍곡선이 접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앞에서 잠깐 참고로 타원을 좀 소환해 볼까요? 이 타원에선 어땠었죠?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예요? m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얘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직접 정리해 보셔도 돼요. 알겠죠? 결과론적으로만 외우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m값으로 주어져 있는 접선 이 아이는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는 m제곱에 a제곱까지 똑같아요. 자, 뭐만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여러분 플러스였죠. 여기는 뭐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말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에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으로 적용을 해서 자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판별식이 0일 때 제일 중요한 뭐 할 때? 접할 때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상태에서는 이 아이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셔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타원과 거의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떡하나요? 이럴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접점이 주어져 있다.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x제곱하고 y제곱 자리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쓴다고 치면 얘는 a제곱분의 x, x1 빼기 b제곱분의 y,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뭐를 배울 때, 자, 포맷선을 배울 때도 타원을 배울 때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접근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과론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된다, 접근 방법만 잘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쯤이면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쌍곡선은 이 판별식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두 번째,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였었죠?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위치관계를 파악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y는 a분의 bx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쌍곡선을 그렸어.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울기가 a분의 b였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쌍곡선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쌍곡선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쌍곡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이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만약에 a분의 b가 된다면 절대 만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점근선의 방정식보다 얘가 작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교점이 몇 개일 거란 얘기예요? 2개일 거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a분의 b보다 어떻다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그림을 봐도 만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 아이는 위치관계를 할 때, 그쵸? 만약에 요 아이하고 표현을 해볼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아이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요 아이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만약에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이 아이는 기준이 뭐예요? 원점을 지나갈 때, 그쵸? 자, 첫 번째, 그러면 기울기. 자, 이 아이가 접선을 물어볼 때 y는 mx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둘까요? y는 mx꼴. 자,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이 m이 자, a분의 b보다 클 때, 그 다음에 m이 a분의 b하고 같을 때, 그쵸? 그 다음에 m이 a분의 b보다 어떨 때? 작을 때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m이 a분의 b보다 크다고 치면 어때요? 교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여도 a분의 b여도 어때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분의 b보다 만약에 작다고 하면 이 아이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길 것이다? 2개가 생길 거예요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기울기는 a분의 b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가 y는 mx 플러스 n꼴이라고 쳐볼게요. 그럴 때 점근선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점근선이 요 아이죠. 요 아이를 갖고 제가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자, 이 아이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한 개이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교점이 몇 개로 됩니까? 한 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A분의 B보다 크대요. 크면서 그럼 이렇게 된 아이죠. 이 아이를 이렇게 이동한다고 쳐보세요. 그쵸? 이렇게 이동한다고 쳤을 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교점이 몇 개예요? 이렇게 한 개 나올 수 있겠죠. 한 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어때요? 0개가 나오기도 가능은 합니다. y 절편에 따라서. 이 안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면 몇 개? 두 개도 가능하고 한 개도 가능하고 몇 개도 가능하다? 0개도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얘가 만약에 A분의 B였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쯤에 점근선이 어떤 거였어? 요거였죠. 이렇게 평행하면 한 개. 그쵸?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올라가도 계속 몇 개? 한 개예요. 그쵸? 계속 한 개입니다. 그쵸? 계속 내려갔다. 그럼 계속 몇 개가 생겨요? 얘는 계속 한 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m이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자, 작은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자, 이 아이는 여기가 점근선이었으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요 아이죠. 그쵸? 요 아이를 이동을 해보면 이 아이는 계속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이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몇 개가 될 거다? 두 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뭐인 거야? 자, 기울기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따를 때 그 아이를 기준으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쯤에 자, 포물선하고 타원은 직선하고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거였죠?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부분을 자, 쌍곡선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문제가 3개였기 때문에 2개 정도로 더 추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아이랑 요 아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 기준을 뭐로 잡아보자? 접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를 갖고 이제 먼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점근선을 먼저 그릴까요? 자, A가 루트 2니까 이렇게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림을 거의 발로 그리네요. 자, 이렇게 그렸다. 자,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그쵸? 기울기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아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그 아이랑 점근선이랑 똑같진 않아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기준이 바로 뭐가 될 거예요? 접할 때가 될 거란 얘기죠. 그쵸?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그쵸? 접할 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접할 때가 한 개가 되고 접할 때보다 내려가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두 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도 어떻게 돼요? 접할 때가 기준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없다가 한 개가 됐다가 다시 몇 개가 될 거예요.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뭐가 되겠다? 접할 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주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운 이 아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이 아이를 꼭 그대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y는 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x제곱 2,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k가 1이에요. 이해되셨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접할 때인 거니까 여기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은 거니까 교점이 몇 개예요? 두 개가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몇 개가 되겠다? 1개.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죠. 아무리 지나가도 교점의 개수가 없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몇 개? 0개가 될 거고요. 다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접하니까 1개.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타원과 유사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5번이 4번보다는 약간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을 그릴 데가 없어서요. 자, 여기를 지우고 그릴게요. 오케이? 자, 여기를 그림을 지우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두고요. 얘는 1이죠. 1분의 2네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Y는 2X, 자 여기도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거의 닿게끔 그릴게요. 자, 여기도 거의 닿으려고 하게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아이는요. 오메. 자, 어때요? 이 아이의 기울기가 뭐랑 평행합니까? 이 점근선의 방정식하고 기울기가 평행합니다. 이 아이랑 기울기가 평행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K값이 0이 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K값이 뭐일 때? 0일 때는 교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K값이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K값이 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몇 개가 생겨요? 자, 1개가 생길 거고요. K값이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생길 것이다? 1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2개가 생길 일이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아, 이 아이는 자, K가 뭐이면 0이면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고 K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군요. 1개가 되는군요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Y는 X 더하기 K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작은 쪽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작다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가 작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울기가 몇 개가 될 것이다? 2개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는 항상 교점이 K값과 상관없이 항상 몇 개예요? 2개예요 라고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은 외운다 라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하는 걸 추천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이동시킬까를 생각을 해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접할 때라는 겁니다. 접할 때를 기준으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이동해 봐라. 선을 이동해 봐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 갖고 자, 우리 한번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자, 유형 7번이네요. 130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완전히 뭐 선생님이 접근했던 거랑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0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0번. 그쵸?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1과 y는 2x 더하기 k의 위치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뭐이다? 위치관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기준은 뭐이다? 접할 때이다. 자, 기준은 뭐다? 접할 때이다. 선생님, 접선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는 자, 이 아이의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압니다. 왜요?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배웠죠?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의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m값이 뭐인 걸 아니까요? 2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y는 뭐예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a제곱인가 16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그래프 잠깐 그려봅시다. 우리 그쵸?
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여기도 어떨 것이다?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울기 값이 정해져 있는데, 자, 기울기가 뭐이다? 자, 뭐였을 때, 이었을 때, 자, 이렇게 한쪽 있을 거고, 이쪽도 하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건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자, 여기가 루트 1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K 값이 루트 15보다 크다면 하나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점이 몇 개가 될 거다? 2개. 아,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K가 루트 15가 되면 접하는 거니까 1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루트 15부터 루트 15 사이다. 그쵸?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정말 그 사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다? 0개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루트 15여도 접할 때였죠? 교점이 몇 개다? 1개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루트 15보다 작다면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될 것이다? 2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자, 위치관계가 나타난다. 근데 그것의 기준은 뭐 할 때다? 접할 때다. 접할 때다. 접할 때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네요. 자, 이 아이도 무슨 조건을 줬나요? 이 아이하고 평행하다라고 줬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기울기 값을 똑같이 준 거죠. 뭐라고? 마이너스 2 값으로 준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야? 아, 접하는 걸 물어봤네. 그럼 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그대로 있죠? 자, 그러므로 y는 루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m제곱 a제곱인 거니까 6 빼기 5라고 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틀렸나? 4 m제곱 4, 3, 10이네요. 그쵸? 12 이렇게 돼서 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전히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를 이루고 싶다. 60도를 이루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만약에 세타 도를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탄젠트 몇 도는 세타 도는 1차함수의 무슨 값을 말해주는 거다? 기울기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 60도,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울기 값이 뭐다? 루트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자 여기 앞에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7로 되어 있죠. 일단 나눠주면 얘는 x제곱 빼기 7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타원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없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 아이 보이시죠? 얘를 여기랑 여기의 위치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의 m제곱 a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바꾸지 마시고 여기에 뭐를 바꾸자? 위치를 바꾸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해주면 여기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y는 자 루트 3x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줄 거예요. b제곱 빼기 m제곱 a제곱 해서 뭐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루트 3x 뿔마 루트 4 그럼 뭐예요? 루트 4는 뭘까요?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타원 같은 경우는 여기를 굳이 나누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가 플러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m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나 b제곱 더하기 m제곱 a제곱이나 어때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거의 변함이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쌍곡선은 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138번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8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랬네요. 아
드디어 위의 점이 나와 있네요. 그쵸?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푸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x제곱하고 y제곱이 있으면 xx1, yy1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4x니까 4x 빼기 2 곱하기 2y는 뭐다? 8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로 나눌게요. 그럼 x 빼기 y는 2다. 이게 바로 접선이 되는 거고요. 이 i가 뭐 컴마 뭐를 지나간다? a, 2를 지나갑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i는 a 빼기 6이 2다. 그러므로 a 값은 뭐가 되나요? 8이 됩니다. 라고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 그쵸? 자,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맨 마지막 142번이에요. 자, 여러분 0,2에서 여기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 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포물선하고 타원에서는 그 두 가지 버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 두 가지 버전이 이제 다 앞에 내용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이 아이가 여기가 지금 곡선 밖의 점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곡선 밖의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버전이에요. 자,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앞에서도 말해주고 있었던 건데요. 자, 접점을 놓고 푼다라는 거죠. 접점을 놓고 푼다. 그래서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도요, 보면은 이제 접점을 놓고 푸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교재에서는 접점을 놓고 푸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접점을 놓고 풀었어요. 밑에 풀이에 되어 있어서. 근데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접점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접점을 놓고 푼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i가 여기 위의 점이죠. 그래서 자, x1의 제곱 빼기 3y1의 제곱이 6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으로 놓으면 x 곱하기 x1 빼기 3 곱하기 y 곱하기 y1은 6인데 이 아이가 뭐를 지나갈까요? 0,2를 지나가겠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뭐일까요? y1은 6이에요. 그럼 여기서 y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됐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1의 제곱 빼기 3은 6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x1의 제곱이 뭐다? 9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1이 3, 마이너스 1일 때랑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일 때는 3x 빼기, 그쵸? 뭐야? 마이너스인 거니까 플러스 y가 6이다. 요거 하나가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값이 6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맞나요? 그쵸? x 곱하기 x1 얘는 x 곱하기 x1 빼기 3 곱하기 y1은 6이다. 이거였으니까 아이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쵸? 자, 어쩐지 답이랑 달라서 자, 다시 한번 하면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뭐야? 3x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3y 얘가 6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2다. 이거가 될 거고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y가 6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y는 2, x 빼기 y는 뭐 마이너스 결국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자, 이게 뭐를 놓고 푼 문제, 접점을 놓고 푼 문제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방법보다 2번 방법이 압도적으로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주로 접점을 놓고 풀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내용에서는 접점을 놓고 풀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 때 보니까 접점을 놓고 풀 때 계산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1번보다는 2번을 좀 더 기억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죠.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과 접점이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나는 접점이 주어졌다고 치고서는 푸는 방법이 있고,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이거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두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y는 m에 이 지나가는 점이 0,2인 거니까 mx 더하기 2 이렇게 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y는 원래 뭐죠?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는 a제곱이 6이고 b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다 쓱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6m제곱 빼기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6m제곱 빼기 2가 2는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m이 뭐가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 여기가 1일 때랑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지고 그 결과가 이 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대수적으로 이제 어떻게 계산을 연립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얘는 뭐 하면 돼요? 항등식처럼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비교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접점을 놓고 푸는 거랑 기울기를 놓고 푸는 거랑 둘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좀 더 이제 기울기를 놓고 푸는 것이 좀 더 빠르게 풀릴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쌍곡선에까지 다 정리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원,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까지 다 했는데요. 사실은 맨 처음에 배웠던 뭐죠? 포물선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타원이 가장 쉬웠고, 그 다음에 쌍곡선 같은 경우는 타원과 비슷하지만 이제 접선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원하고 포물선 헷갈리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엔 드디어 벡터 시간입니다. 벡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